입냄새를 본인은 잘 모르잖아요, 사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혀 끝에 혈대가 있어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넣어서 냄새를 맡아보면 이 냄새가 좀 상대방한테 나는 냄새일 수도 있다 생각을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가장 간단히 알 수 있는 방법 같아요. 하는 과정이 깔끔하진 않아요. 안녕하세요. 우주별 닥터스의 손효주, 박지원입니다. 병원에서의 여러 삶을 따뜻하게 조명하는 우주별 닥터스의 우퀴즈. 오늘은 치과 이현우 교수님을 초대하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이현우입니다. 의정부 을지대학교 병원에서 구강암면외과 파트를 좀 담당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구강, 악, 안면외과. 네, 맞습니다. 일반 분들이 들으시기엔 생소할 수 있는데 이쪽을 다 본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사실 파트들이 세부적으로 보면 좀 나눠져 있는데요. 치주과, 보철과, 교정. 저희는 구강 내에서도 수술 쪽 파트나 잘 아시는 뭐 양악 수술이나 아니면 크게는 이제 이비인후과랑도 많이 하는 건데 구강암 수술이나 그런 것도 파트를 하고 있습니다. 치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 그 중에서도 구강, 악, 안면 외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치과대학을 처음 들어가게 됐던 게 그 당시에 치과대학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지원을 했었었고요.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좀 밟으면서 수술적인 거나 메디컬적인 것들을 하는 저걸 하면 참 힘들긴 하겠지만 많은 환자들한테 도움도 되고 매력적인 학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치과 내에서도 이제 외과 파트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치과에 관련된 질문들을 몇 개 준비해봤어요. 입냄새가 일단 왜 나는지, 어떻게 제거해야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시다시피 입냄새 1차적인 원인은 구강 내 충치나 아니면 치주염이나 요거 염증에 의해서 발생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공복이나 그럴 때 발생하는 거는 대략적으로는 혈당이 낮아지니까 지방과 단백질이 이제 분해되면서 난다는 얘기도 있고 이비인후과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구강 내 원인이 먼저 1차적으로는 있으니까 찾아보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다른 쪽에 혹시 문제가 없는지 먹는 약과 관련이 없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정기적인 검진하고 당연히 양치질 그게 최우선이고요. 양치질 할 때 빼먹을 수 있는 혀 뒤쪽, 털대 쪽이 또 입냄새 주 원인이니까 그쪽을 좀 잘 닦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냄새를 본인은 잘 모르잖아요, 사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주 간단한 방법은 혀 끝에 혈대가 있어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넣어서 냄새를 맡아보면 이 냄새가 좀 상대방한테 나는 냄새일 수도 있다 생각을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가장 간단히 알 수 있는 방법 같아요. 하는 과정이 깔끔하진 않아요. 양치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교수님은 하루에 양치질을 몇 번이나 하시나요? 정확히 4번 합니다. 4번이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을 하고요. 각 식사 후에 한 번씩 하는데 이건 뭐 기본적인 상식이셔서 아마 다들 근데 이제 양치질 칫솔로 하는데 보통 요즘에 전동 칫솔도 나오고 물을 이용해서 쓰는 여러 기구들이 나와 있잖아요. 네. 교수님이 추천하시는 좋은 아이템이 있나요? 제일 좋은 건 치과 의사가 그 치아 형태에 맞는 칫솔을 추천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한테는 좀 단단한 모가 맞는 분들이 계세요. 부드러운 걸로 하다 보니까 고여있는 게 안 잡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 치실 사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정도까지만 해줘도 전 대부분 다 해결이 된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워터픽이나 진동 칫솔 같은 게 있는데 진동 칫솔은 본인이 불편하다면 굳이 사용을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워터픽은 칫솔질을 하더라도 저 끝에 이제 고여있는 거나 제거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치과에서 드레싱 해주듯이 물로 쏴주는 거기 때문에 압력으로 효과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쓰면서 제가 이름을 몰랐는데 그게 워터픽이군요. 칫솔 말고 특별한 치약을 쓰시는 건 아닌가요? 제가 제일 곤란한 질문이 항상 칫솔 치약을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치약은 요새 기능성 치약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연세가 드시면 치아가 많이 마모되고 그러니까 조금씩 시린 증상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기능성 치약 중에 시린 치아에 좋은 기능성 치약은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잇몸이 안 좋다면 그 잇몸에 맞춘 그런 치약을 좀 선택해서 하루에 2번 정도 쓰시고 일반적인 불소가 있는 치약을 쓰시면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되고 그렇지만 치약이 만능은 아니기 때문에 물리적인 칫솔질을 통한 입안에 있는 균을 제거하는 게 우선이라서 무조건 칫솔질은 해야 됩니다. 스케일링을 받는 주기 어떤 방식으로 좀 궁금합니다. 스케일링은 만 20세 성인이 된 분들은 1년에 한 번 건강보험 적용이 되세요. 스케일링을 했을 때 검진이 같이 되거든요. 숨어있는 충치나 안 좋은 부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1년에 한 번을 추천드리고요. 그렇다고 자주 하면 좋으냐 그거는 또 아닙니다. 초음파 기구가 자극을 주기 때문에 어쨌든 잇몸이나 치아가 어느 정도는 손상을 받습니다. 기본적으로는 1년에 한 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몰랐던 사실인데 만 20세 이상은 1년에 한 번 스케일링이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1년에 2번 정도 해도 된다고 해서 치아에 손상을 주기도 하나요? 정확히는 손상은 아니고요. 자극을 주는 거고요. 왜냐하면 초음파 스케일러 자체가 치아 구조인 에나멜이나 덴틴이라는 그 구조물을 물리적으로 손상시키거나 깎아낼 수는 없기 때문에 겉에 표면에 있는 것만 진동으로 인해 떨어뜨리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치아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고요. 다만 자극을 주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시린 증상이 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잦은 자극은 좋지 않다라는 생각에 너무 잦은 스케일링은 권유드리지 않는다. 마음에 부담을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나 2번 해야 되는데 한 번만 해도 충분한 걸로. 네, 아마 교수님은 2년에 한 번 하셔도 되지 않나요? 치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치아를 관리하는 좋은 방법, 습관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요양병원이나 그런 데 갔을 때 치아가 잘 있으신 분들과 아닌 분들의 건강에 차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치아를 잘 관리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칫솔질이 무조건 제일 중요하고요. 1년에 한 번은 최소한 검진 받고 필요한 치료는 초반에 빨리 받는 게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더 효율적이다. 사실은 식사 습관도 많이 영향을 줍니다. 6살 때 처음 영구치가 나잖아요, 어금니가. 임플란트를 하다 보면 대부분 그 치아가 망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몇십 년 동안 쓰면서 멀쩡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연세가 드시면 닳거나 깨지거나 문제가 생기고요. 치아가 많이 힘을 받지 않도록 질기고 단단한 건 조금 피해 주시는 것도 덜 피로해지고 손상되는 걸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OX 퀴즈 타임이 있어요. OX 주시죠? 네. OX로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충치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 하나, 둘, 셋. 그럴 수가 있어요?